디지털 신호의 상호작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알고리즘의 결과를 여러 물리적 도구를 통해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은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배우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가평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5학년 1반의 소프트웨어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눈빛을 밝히며 서서히 집중력을 높이는 학생들. 어떤 미션이 주어지든지 자신만의 실력으로 당당히 문제를 해결해낼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수업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전 시간에 엔트리랑 스크래치 다 배웠었죠? 네. 그걸 바탕으로 오늘은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아두이노를 통해서 전기 회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언플로거드 활동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피지컬 컴퓨팅 이해하기. 학생들이 사용할 주요 도구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디지털 신호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두이노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 신호등의 원리와 저절로 꺼지고 켜지는 가로등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시간. 알고리즘 속 명령이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가 빛을 제어하기까지 학생들은 과연 이 과정을 이해하며 빛을 이용한 기계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순차적 실행, 반복적 실행, 조건문 등의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를 학습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을 설계함으로써 컴퓨팅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활용했기 때문에 전기회로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고요. 또 조건문에서 자기가 조건을 직접 설정하고 또 거기서 원하는 결과를 직접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수업은 전기 회로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이 전기 회로에 관한 기초 지식을 다져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활동지 학습지 1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LED 불켜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LED를 연결하는 아래쪽에 회로도 있죠? 회로도에 연필로 옆에 있는 기호를 이용해서 전선과 LED를 표시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나타내 볼 거예요. 학습지에 그려진 아두이노 회로도에 LED를 표시하고 전선을 연결해보는 학생들. 지금은 연필을 이용해 선을 그려보지만 어떻게 회로를 구성할지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 계획해보는 시간입니다. LED를 몇 번 핀에 꽂으면 좋을지, LED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선이 연결됐는지, 종이 회로도 앞에서 학생들은 생각의 회로를 이어나갑니다. 이거는 전기를 여기서 이동해 주고요. 그 이동한 전기를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전기 회로도에 우리가 연필로 먼저 회로도를 그려봤죠? 네. 다 그려봤으면 몇 번째 핀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지 각자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그치?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코드 블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수업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시선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지만 우선되어야 할 점은 역시 프로그래밍입니다. 종이로 만든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학생들.
조금 전 학습지에 그려본 LED 회로의 알고리즘이 학생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코드블록 쌌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짠 거예요? 이거 LED가 하나가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걸 알고리즘이에요. 이 각자 블록의 기능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무한반복 시작과 무한반복 끝은 여기 무한반복 시작과 무한반복 끝 안에 있는 블럭을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거고 이 파란 블럭은 LED를 켰다 끌 수 있는 블럭이고요. 1초 기다리기는 꼭 1초만 기다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원하는 숫자를 써놔가지고 원하는 초만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블럭이에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의 순서와 명령에 대해 차분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친구와 함께 퍼즐 놀이를 하듯 알고리즘을 완성하는 언플러그드 활동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해봤는데 많이 어렵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알고리즘 설계를 했죠? 네. 알고리즘 설계한 거를 그대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실제로 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LED로 작동을 잘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고요. 혹시 LED 3개가 부족하다, 선생님 저는 LED 개수를 늘려서 더 해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손을 들면 선생님이 LED를 더 갖다 줄게요.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신호등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3개의 LED가 신호등처럼 차례로 켜지고 꺼지도록 설계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래밍과 회로 제작을 동시에 시작하는 학생들. 지금까지 연습했던 알고리즘이 제대로 완성됐는지 여부는 LED를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브레드보드에 놓인 LED에 불이 켜졌습니다. 프로그래밍한 그대로 빛이 들어오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LED의 점등과 점멸. 다시 말해 하나의 LED가 켜진 다음 다른 LED가 켜지면 동시에 기존의 LED는 꺼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보아하니 학생들의 신호등 설계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 아두이노와 LED를 이용해서 춤추는 교통 신호등을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춤 췄습니까? 네. 아직 안 췄죠? 지금 어떤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볼 텐데 이 동영상을 보고 과연 춤추는 동영상을 어떻게 설계하면 될까? 내가 설계할 알고리즘을 생각하면서 한번 동영상을 봅시다. 알겠죠? 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춤추는 신호등. 포르투갈 리스본 시내에 등장한 이 춤추는 신호등은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춤추는 신호등의 원리를 생각해보는 시간. 영상을 보는 학생들의 머릿속에선 신호등의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지, 또 알고리즘은 어떻게 설계할지 아이디어가 샘솟을 텐데요. 춤추는 신호등에서 영감을 얻은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 기대해봐도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댄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있고요. 식물들도 있습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다음 모양을 했을 때 동작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마치 춤추는 것처럼. 그럼 신호등 만들었을 때 어떤 불일 때 춤을 추면 좋을까요? 빨간 불일 때 유쾌하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빨간 불일 때 춤추는 동작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았던 신호등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학생들. 빨간색 LED가 켜졌을 때 스프라이트가 춤을 추도록 명령하는 작업인데요. 어떤 스프라이트가 춤을 추면 좋을지 고민 끝에 캐릭터 하나가 선정됩니다. 지금 친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춤추는 거 어떻게 구상했어요? 춤추는 거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면 바뀌어지니까
그거를 10번 반복한 다음에 1초 기다리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춤을 출 거예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 여기 모양에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그걸로 바꾸면 돼요. 춤추는 스프라이트의 동작을 하나씩 추가할수록 학생들의 스크립트는 점점 길어집니다. 어떤 동작을 연결할지 선정하고 빨간 불일 때 스프라이트가 춤을 추도록 한 다음 다른 불이 켜지면 즉시 춤을 멈추도록 설계해야 하는데요. 스프라이트의 동작 설계에 만족한 듯 보이는 이 모듬. 화면 속에서 춤추는 스프라이트가 정말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캐릭터 수가 여러 개인 것이 아니라 동작의 개수를 늘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의 유지 시간을 매우 짧게 설정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의 재미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멋있게 보이기, 웃기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똑같은 걸 계속 복사를 해서 하면 더 쉽고 재밌어지게 돼요. 자, 그럼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순차랑 반복 구조 말고 조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두 가지 조건을 넣고 조건에 맞을 때, 맞지 않을 때 각각 수행할 명령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조건문에 대해서 언플러그드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걸어 나온 다음에 조건문이 보여지면 큰 소리를 읽고 해당되는 곳으로 맞으면 주은이한테, 아니면 건영이한테 와서 명령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도윤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나보다 키가 크다면 훨씬 커? 시원하게 울어주세요. 잠깐. 오른쪽. 큰 소리로. 만약에 내가 안경을 썼다. 하나, 둘, 셋. 언플러그드 수업은 컴퓨터 없이도 프로그램의 원리와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칫 놀이로만 끝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주제를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보다 착하다면 착해. 즐겁게 웃으면서 학습 효과가 쑥쑥 자라는 수업. 학생들이 주어진 조건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명령을 잘 수행한다면 조건문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언플러그드 활동을 한번 해봤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보는 조도 센서도 조건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텐데, 제어를 할 텐데요. 학습지에 보면 공책으로 가렸을 때, 한 손으로 가렸을 때, 두 손으로 가렸을 때, 혹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친구는 플래시를 켜서 정말 화냈을 때 수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요것만 알아볼게요. 조도 센서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양을 감지합니다. 밝을수록 센서 값은 낮게, 어두울수록 높게 측정되는데요. 같은 공간이라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센서 값.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적용해 가장 어두울 때의 최대값과 가장 밝을 때의 최소값을 파악합니다. 몇 나왔어? 17 정도. 17 정도. 밝고 어두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도 센서. 이러한 조도 센서는 무인 가로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 편리함을 제공하는 장치들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두워지면 스스로 불이 켜지고 밝아지면 불이 꺼지는 무인 가로등. 조도 센서의 기준값을 찾아 설정하고 조건문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조도 센서 수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형광등을 켰을 때, 또 한 경우는 형광등을 껐을 때. 여기서는 만약에 아니면 이라는 블록을 짜볼 거예요. 이 블록을 이용할 텐데요. 만약에에서는 기준을 아날로그 핀의 조도 센서의 수치, 아까 말한 거 있죠? 그 수치를 이용해서 이 수치보다 컸을 경우에, 작았을 경우에, 컸을 경우에는 불을 켜야겠죠. 어두운 거니까. 작았을 경우에는 불을 꺼줘야겠죠. 조도 센서의 기능을 숙지했다면 이제 프로그래밍 차례입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두 가지인데요. 형광등을 껐을 때와 형광등을 켰을 때. 학생들은 두 가지 조건을 놓고 LED가 켜짐과 꺼짐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코드 블록을 설계해야 합니다. 손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며 LED의 출력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반짝 불이 켜지는 LED. 학생들이 입력한 조건문이 신호체계를 전달하는 명령어가 되어 LED를 성공적으로 점등시킵니다. 지금 조도 센서를 손으로 가리고 임상 실험을 거쳐서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죠? 네. 자, 그러면 손으로 가리는 거 말고 이제 진짜로 불을 껐을 때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다면 실제 형광등 불빛에도 LED가 작동될 수 있을까요? 형광등이 꺼짐과 동시에 밝은 빛을 내뿜는 LED. 프로그래밍 성공입니다. 자, 지금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LED를 켜고 끄는 것을 갖다가 조건문으로 자동 설정을 해줬어요. 그쵸? 네. 그래서 형광등이 꺼지면 켜지고 형광등이 꺼지면 LED가 켜지는 그런 설정을 지금 끝마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 광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LED 대신에 LED 있는 그 자리에다가 광섬유를 교체해서 한번 설치해 보세요.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나만의 스마트 광섬유 만들기. 광섬유란 빛의 굴절율을 이용해 섬유 내부에서 광학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든 빛 전도체인데요. 재료는 다르지만 광섬유에 불이 켜지는 원리는 LED의 작동 방법과 동일합니다. 광섬유를 브레드보드와 연결하고 조도 센서의 기준값을 입력하니 명령을 전달받은 메인보드가 조건에 따라 빛을 제어하는데요. 가는 섬유를 은은하게 밝히는 빛. 이제 불을 켜고 끄는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수준급이 됐습니다. 자, 광섬유 다 해봤어요? 네! 잘 작동되나요? 네! 조건을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잘 설정을 해줬나 봐. 자, 이제 아이클레를 이용해서 나만의 스마트 광섬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만들 때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반드시 광섬유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포함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광섬유의 빛을 제어할 실력을 갖췄다면 이제 학생들의 상상력을 더해보겠습니다. 알록달록한 아이클레이와 광섬유의 만남. 학생들은 여러 갈래로 펼쳐진 광섬유의 특징을 살피며 머릿속으로 그린 상상도를 조금씩 현실로 꺼내보는데요. 친구와 마음을 맞추며 함께하는 시간만큼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동물을 형상화한 모둠부터 폭발이나 반짝임을 표현한 모둠까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총집합했습니다. 껌껌할 때 화분을 키면 환해지라고 만드는 그 총에서 총알이 나가면은 뭔가 반동이 일어나면서 폭발처럼 생겨나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광섬유를 여기다가 묻혔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 작품 이제 다 만들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든 작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가 한번 불을 끄면 정말 멋있게 광석 위에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불 한번 꺼볼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 완성! 아기자기한 소품에 광석리의 불빛이 더해지니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센서의 원리를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하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을 쌓으며 작품을 탄생시킨 학생들. 오늘 보여준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라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활동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 같이 박수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제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물건들을 많이 알지 못했는데 이 수업을 배우고 난 후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많은 물건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요 공부하고 안방에 자러 가면 거실불이 꼭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귀찮아하셔서 저보고 꺼오라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가는데 열 감지 센서로요 켜졌다 껐다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 속 물건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횡단보도의 신호등으로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우리 삶 곳곳에서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선사하는데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것을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의 틀을 깨고 사고하는 방식을 넓혀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